RCD 기초는 리버스 서큐에이션 들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역순환 공법. 그래가지고 희생강간 말뚝의 역할에 대해서라 하는데, 여러분들 희생강간의 말뚝의 역할은요 공벽 붕괴방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지력 증대, 그 다음에 합성 말뚝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요게. 그래서 시공법 쓰라서 요놈이 요 시공법. 그러면 시공 순서 쓰라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세요. RCD 기초에 시공법 쓰시오. 그러면요 요거 시공관리 계획 순서. 요게 시공 순서. 시공법 쓰란 말은 요런 식으로 한다. 굴착, 그 다음에 철근망 설치, 공구리 타설한다. 그죠? 예. 근데 요 시공법이 요거 쓰라는 거를 모르면 이제 헤매는 거예요, 이게. 예. 요게 아주 중요하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시험 보기 전날도 내가 그림 연습 많이 시켰잖아요. 슬라임 쌓이는 거 이렇게 쭉 얘기했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공 순서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시면요. 굴착 설비계 이렇게 돼 있어. 예, 굴착할 때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 예. 그래서 뭐 침전지도 있어야 되고, 뭐 에어 컴프레셔도 있어야 되고, 동력 설비, 전기 설비, 뭐 크레인, 뭐 바이브로 해며, 트레미, 수증 펌프, 뭐 니스 처리 장비, 뭐 이거 써줘봐야 뭐 끊어지는 거고, 막말로. 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리관리 쓰라서 그러면 시공이 주의사항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분리관리 방법 쓰시오. 이 얘기는 시공이 주의사항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굴착 시 공벽 붕괴 방지 대책 이래가지고 쭉 썼네. 정수화, 그죠? 굴착 속도 유지, 그죠? 스탠드 파이프 설치 잘해라. 요거 붕괴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철근망 설치해라. 보일링 방지해라. 뭐 이런 거 쓰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리 때려치는 얘기하는 거야. 수증고리 타설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요까지 이렇게 쭉 되잖아. 이거를 별도로 외우려고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예, 물론 요거 외워도 괜찮아요. 근데, 스로리월이나 현타기초 공구리 타설할 때 수증공구리 타설 주의사항 쓰라면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로 안 쓰고, 내가 아까 얘기한 수증공구리 이거 있죠. 예, 그걸로 갖다 때려 메꾸는 게 더 좋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있죠, 요거. 대점 2번. 맨 지금 표시를 해놓고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요. 현타기초나 스로리월에서 수증공구리 타설시 주의사항 쓰시오. 그러면 요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음에 가면 그 문제가 날 것 같아요. 그게 한참 안 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잘 나느냐. 현타기초에서 스로리오를 시공할 때 수증공구리에서 분리관리 쓰시오 이렇게 시험 문제잖아요. 이렇게 시험 문제 한다고. 요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면 이제 골 때리는 거야.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이거 답이 뭘 쓰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뭘 쓰는 답이에요? 네? 요 수증공구리 쓰라는 게 답이죠. 그런데 한 번은 이렇게 놨고 한 번은 이게 없이 그냥 현타기초에서 수증공구리에 분리관리 쓰시오 이렇게 난 것이 문제가. 근데 이 사람이 수증공구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 쓰고 현타기초의 시공 순서 이래가지고 막 그냥 공벽 붕괴 방지 막 그냥 막 나간 거예요. 그럼 빵점 맞는 거예요. 왜? 현타기초 내가 강조를 했어 그때. 그러니까 그냥 이걸 연락했거든. 그러니까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운지 요거 났구나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수증공구리 타설 주의사항을 열심히 안 쓰고 이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가지고 현타기초 종류별 특징이라가지고 막 베노터, RCD, 어시들 특징 막 시공서 막 써놓으면 이게 바로 빵점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치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복공판 쓰라는 데 있잖아. 이게 보자마자 이거 씨발 이거 흑막이 났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막 흑막이 연락이 쓰고 나와서 나중에 와서 그렇게 바로 빵점 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럼 이게 그냥 황천 가는 거예요. 이런 걸 잘못 쓰는 바람에. 이 복공판 쓰라는 거지 흑막이 쓰라는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났을 때는 수증고리 시공 주의사항 쓰시오.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건 수증고리 얘기 쓰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하죠. 수중 이번에 시험 문제가 났죠? 뭐라고 났죠? 몇 교시란 거 이게? 해상
수증교가 처음에 나왔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슬라임 제거. 슬라임 제거 시간은 철근망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공구리 타서 직전에 제거하고요. 슬라임을 퍼내는 방법에는, 우리가 에어리프트 펌프 방식, 인천대교는 에어리프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증 펌프 방식이 있고, 워터제트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철근망의 공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써라. 그 다음에 문제점. 그 다음에 대책. 그래가지고 철근망이 휘어져서 내리면은 이게 빼낼 때 안 빠지니까, 예, 그죠? 철근망을, 이게 케이싱을 받고 나서, 그죠? 철근망이 변형이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니까 변형 방지를 위해서는 스페이서를 잘 써라. 그죠? 예, 그래서 문제점이 이런 게 생기니까 이 수직으로 철근망을 다 설치하고 우리가 스페이서를 해서 간격제를 제대로 유지를 해라. 이런 말들이 이제 철근 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향후 연구 개선 방향,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책에 있는 걸 한번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보세요. 요거는 또 하나 넣어놓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타기초에서 시공법 그러면요, 베노토는 케이싱 튜브를 받고 해머그랍으로 파내고, RCD는 정수압으로다가 공벽 붕괴를 방지하고 비트를 파고, 어스드릴은 벤토라이트 안정액으로 파고 회전 바켓, 그다음에 심천의 인력 골창, 요게 공법의 원리를 설명할 때 이걸로 설명한다 그랬지. 예, 시험 보기 전날 이거 설명 좀 했습니다죠. 예, 근데 요거는 제자리 말뚝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베노토, RCD, 어스드릴, 심초. 그래서 요거 외울 때 저강 그걸 르피 복사소, 지장말성 공해스포츠 굴공소소 이런 거 있죠. 예. 만약에 이번에 RCD 쓸 때 이거에서 특징을 이걸로 설명해도 아주 좋은 거고, 그렇죠? 예, 개요에서 만약에 이런 걸 조금 보여줬다면 점수 따는 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요까지 포함해서, 그죠? 예, 요거 넣어줬으면 아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RCD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써줘도 좋고, 시공 순서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 요거 그림이 조금 아까하고는 살짝 분위기가 틀리죠? 예, 이런 거 진짜 상권에 있는 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RCD 공법의 말뚝 선단 지반의 영향성향, 주변 지반의 영향성에 대한 문제점 대책, 공벽 붕괴 원인미 대책, 조금 틀리게 해놨지만 답은 같은 거야. 그죠? 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증공구리 타설 시 문제점. 예, 수증공구리 타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물시 벤티비는 50%, 스럼프 플로치는 아까 25전이라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서 전부 다 수중 불분리성 공구리도 인천대교도요. RCD 기초할 때 수중 불분리성 공구리를 시공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교시 용어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인천대교에서 현타기초 공구리 타설할 때 수중 불분리성 공구리도 얘기한 걸 쓴 거예요, 내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기는 스럼프가 18점 플러스 마이너스 1.5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도 아까 있었던 거지만 슬라임 제거 방식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내용. 예,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리 말뚝, 현타기초를 제자리 말뚝이라고 했죠. 그래서 공벽 보호 방식은 케이싱 튜브. 그 다음에 굴착 토질은 오가 그라보. 그 다음에 전석인 경우는 그라보 치젤. 안반인 경우에는 회전 비트나 그라보 치젤. 요런 걸로 조합 시공을 해주면 좋다. 이런 얘기예요. 예. 현타기초를 이루할 때 조합 시공을 해주면은 상당히 좋다. 이런 얘들이 이제, 여기다 한번 써놔본 겁니다.